지금 보니까 복층이네요. 복층이에요. 네. 제가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늘렸으니까 한 10개월 만에 9개를 했네요, 제가. 한 달에 2개씩 늘렸어요, 저는. 7월달, 8월달까지 다 차 있는 상태라서 그 청소하는 데는 제 리소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멀리서 해외여행을 가든 해외 출장을 가든 멀리서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9개 관리하는데 네. 20분밖에 안 된다고요? 뭐 온라인 판매도 했었고 뭐 음식점 창업도 했었고 옆에 밑에 집 윗집 다 연락이 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엄청 혼나고 싸우고 이건 업체 불러야겠다고. 이 월급 모아서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노트북 딱 하나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하는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수익을 들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제가 현타가 왔어요. 네. 보통 한 20억짜리 건물은 해야 근데 저는 한 5천 투자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근데 저만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삼엠2라는 단기 임대 플랫폼 하고 있는 92년생 최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리신 편인데 네, 그 숙박업을 지금 10개 지점이나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여기가 보통 거실인데 보통 원룸이 딱 요만한데 한 10평에서 11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것들은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산 것들은 뭐 이런 TV, 이런 TV장. 지금 보니까 복층이네요. 복층이에요. 네. 넓죠, 은근히. 넓어가지고. 삼삼엠2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삼삼엠2가 사실 에어비앤비랑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에어비앤비는 1박 기준에 하는 숙박업이잖아요. 근데 삼삼엠2는 이제 최소 숙박 기준이 일주일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씩 숙박을 받으면서 손님들이 이제 단기 임대처럼 머물고 가시는 거고 보통 여기 오시면은 네. 점검은 뭐 어떤 걸 하세요? 일단은 그 청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청소 이모님이 까먹고 뭔가 봉투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 가지 않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소모품들 떨어진 거 있는지는 보통 이모님들이 다 알려주니까 이모님들한테 연락 받고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출은 이 지점 기준으로는 한 150만 원에서 200 사이 정도 나오고요. 월세랑 관리비 빼게 되면 순수익으로 저는 제일 안 남을 때가 순수익으로 50만 원 정도 남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70에서 80 정도 남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9개 호점을 하니까 거의 450에서 5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 월급보다도 거의 많은 금액을 저는 이 부업을 통해서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순수익으로 500을 벌려면 제가 그 예금금리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20억짜리 건물은 해야 한 600, 500에서 600 정도 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5천 투자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나니까 굉장히 좋죠. 솔직히 말해서. 네. 저만 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직장인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창업 비용은 어떻게 돼요? 창업 비용이 보증금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보통 보증금이 서울 오피스텔이 1000이 거의 기준이거든요. 보통 성호품 비용은 저는 보수적으로 한 150 정도 잡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이 정도? 그래서 보수적으로 50을 잡아요. 그래서 보증금 1000이다. 그럼 1200. 보증금 500이다 하면 700.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보증금 500이랑 1000 차이가 네. 어떤 거예요? 보증금 1000짜리를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500으로 낮추고 월세를 5만 원 올리는 형식으로 제가 계약을 하거든요. 1000만 원에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그렇게 낮추고 네. 월세를 높여서 네. 투자를 두 군데 하는 게 세팅하는 게 네. 훨씬 이득이겠네요? 훨씬 이득이죠. 그게 약간 투자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말에 좀 비어있는데 그때도 괜찮으세요? 7월달, 8월달까지 다 차 있는 상태라서 보통 예약 비용이 얼마나 돼요? 보통 일주에 입지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2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초반대까지. 저희가 요즘에 네. 그 에어비앤비 하면은 네. 불법이다 네. 라고 뉴스에서도 네. 그렇고 그렇게 다루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죠. 네, 많죠. 근데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면 불법이 맞고요. 삼삼엠2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운영을 했을 때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도 에어비앤비를 3개 운영하다가 그런 불법적인 이슈 때문에 다 합법인 이제 삼삼엠2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거기가 6월 초는 안 될 것 같고 6월 중순에만 지금 그 오픈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지점도 많고 문의도 이렇게 많잖아요. 네. 혼자 어떻게 이걸 다 하세요? 사실 CS는 저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청소는 저희 청소 이모님이 다 관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청소하는 데는 제 리소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보통 한 지점 기준으로 네. 하루에 투여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이렇게 뭔가 누가 퇴실하고 오픈하는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쓰는 건 없고요. 보통 메시지 왔다 갔다 하고 전화하는 거는 하루에 한 20분? 최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한 군데 관리하는 게 하루에 20분이 끝이에요? 아니요, 총 9개 관리하는 거.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9개 관리하는데 네. 20분밖에 안 된다고요? 네, 사실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사람들이 숙박할 때는 아예 연락이 안 오거든요. 대표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번에 제가 저번 주에 신규로 오픈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50분 걸리네요, 지금. 멀리 잡으시면 관리하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관리를 하지 않고 보통 청소 이모님이 청소를 다 해주시거나 뭔가 부족했을 때도 제가 쿠팡이나 온라인으로 다 쏴드리기 때문에 멀어도 상관없고요. 제 지인들도 부산 사시는 분, 우리 여수에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한번 했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서울 오피스텔을 세팅을 한번 도와드렸고 세팅하고 나서 거의 한 3, 4개월 지났을까요? 한 번도 안 왔고 매일같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커피 쿠폰 보내시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청소 이모님만 딱 세팅이 되면 굉장히 편한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별로 올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봤을 때 네. 굉장히 이미지가 목소리도 그렇고 스마트하신데 그런가요? 그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아, 은행원을 좀 했고요. 은행 쪽에서 뭐 기업 대출 쪽 관련해서 업무를 봤었고. 그러면 네. 1금융 쪽이셨나요? 맞습니다. 대기업이잖아요. 뭐 그렇죠. 네. 오,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 잘 다니셨는데 네. 그럼 몇 년 다니신 거예요? 6년 차까지 다녔죠. 네, 연봉이 한 8천 정도 됐고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네. 부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은행은? 사실 엄청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 질문을. 왜 그만두냐. 가만히 있으면 정년까지 보장되고 월급도 높고 하는데 근데 제 가치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월 이제 급여가 따박따박 나오는 것보다 뭔가 제가 행복한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행 다니면서도 뭐 온라인 판매도 했었고 뭐 음식점 창업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임대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공간 임대가 잘 맞는구나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네. 뭐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에요? 저도 뭔가 일을 해나갈 때 효율적인 걸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간 임대업 자체에 대한 성향이 공간을 필요가 하지 않고요. 제가 멀리서 해외여행을 가든 해외 출장을 가든 멀리서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시간이 필요 없죠. 네, 시간을 제가 초월해서 이모님들이나 저희 레버리지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누군가 멘토도 없고 네, 그렇죠. 내가 해보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초반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예약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호스트까지 가는지까지도 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유튜브 찾아보고 SNS 찾아보고 주변에 하시는 분들 수소문해가지고 가서 커피 먹으면서 여쭤보고 이러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데서 정보를 한 대 한 대 모아서 제가 하나씩 오픈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제 노하우가 쌓이니까 제 지인들한테 하나씩 이런 것들을 풀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더 편하게 좀 오픈을 할 수 있죠. 제가 했던 때보다. 네. 이게 어쨌든 좋은 매물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검색하는 대표님은 좀 팁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직장인이 많은 데를 저는 타겟팅하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입지들, 직장인 많은 호선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역에서 한 10분 내외로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월세가 좀 저렴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4,400건에 나오는데 사진들 하나씩 쭉쭉쭉 보면서 사진들 뭐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보면은 요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후기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마케팅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요. 몇 개가 차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보니까 일주 가격이 32만 원 그리고 관리 비용이 7만 원, 3만 원 그럼 계산을 하는 거죠. 32 곱하기 4 7만 원 곱하기 4 플러스 3을 하고 빼기 2 월세 55만 원 빼고 그걸 뺐을 때 순수익으로 3분의 2가 찼을 때 한 60만 원 정도 남게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는 임장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임장을 가는 거죠. 대표님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이제 뭐 지인분들이라던가 알려주신 분들 중에서 제일 잘 수익 얻고 계시는 케이스가 어떤 분이 있어요? 아까 여수나 부산에 알려드렸던 그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5개 오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직장인. 직장 다니면서 5개 오전 가까이. 그분은 다 해서 300만 원 초반대까지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그거 세팅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한 달이요. 저보다 더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먼저 사업을 오래 했다고 뭐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잘 보고 이런 게 아니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좀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네. 직장 다니면서 네,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네요. 아, 그게 큰 메리트죠, 사실은. 여기 지금 뭐가 많네요. 엄청 쌓여있습니다, 지금. 지금 처음 와가지고 입주하고 정리를 오늘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검 쫙 하고 소모품들 정리하면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초반에만 이렇게 하고 네.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죠. 계속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9개까지 확장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뭐 간단한 이유인데 하나를 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해보니까 50만원? 그래서 한 70만원 남으니까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보증금이 딱 묶였을 때가 있어요. 시드머니가 없어서 투자를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보증금이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보증금이 0원인데 월세가 좀 높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증금 0원에 월세 129만원, 보증금 0원에 110만원짜리를 2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네. 그게 보증금 없이 그게 계약이 가능한가요? 전대차 계약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월세가 높으니까 월세가 이제 계속해서 황금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인 오피스텔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님 그러면 지금 9개 지점 할 때까지 네.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제가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늘렸으니까 한 10개월 만에 9개를 했네요, 제가. 한 달에 2개씩 늘렸어요, 저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단기간 안에 확장하신 데는 뭐 어떤 원동력이 좀 있으셨어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뭔가 항상 할 때 환경 설정을 좀 하는 것 같고, 환경 설정을 하려면 돈을 넣습니다. 저는 시간을 아끼려고 컨설팅을 많이 들어요. 컨설팅을 들으면서 임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임장 갔을 때 좋은 물건이 있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계약해서 제 계약금이 10%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릴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어서 일단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결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지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왜냐면 같아요. 좋은 물건은 또 네. 그때그때 바로 나가니까. 바로 나갑니다. 하루면 나가요,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설정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네. 대표님 네. 맨발이신 것도 환경 설정. 환경 설정입니다. 네. 네.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대표님 어쨌든 이게 예약을 받는 일이다 보니까 네. CS도 받고 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거는 없으세요? 에어비앤비 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이제 중국인 분들이 막 거기서 파티를 해가지고, 옆에 밑에 집, 윗집 다 연락이 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엄청 혼나고 싸우고, 일주일 동안 제 새 집이 아예 그냥 음식물 쓰레기와 냄새 진동하고, 이모님이 가셔가지고 경악을 해서 청소 안 하신다고, 뭐 이건 업체 불러야겠다고, 따로 332 하면서는 뭐 역대급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와인잔 깨지고 뭐 요 정도의 이슈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바로바로. 그리고 하나가 저희 청소 이모님이 제 에어비앤비부터 지금까지 332? 거의 한 3년 동안 저랑 청소를 같이 하셨는데, 이모님이 한 번은 저한테 마음을 표현 안 하시다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써주는 것도 없고, 어딜 가든 해봤자 설거지 정도 하고 일주일 정도 하면은 그만두라라고 사장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좋은 조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좀 일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불러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청소를 하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너무 고된 일이지만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계속 원래는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까지도 이모님과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제가 좋았던 지역들이, 매물들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오피스텔 좀 보러 왔는데 혹시 볼 수 있나요? 그럼 여기는 보통 주차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쪽이 아무래도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네. 기계식이 거의 주력이에요. 잠은 위에 가서 자고 네. 여기서 생활하고. 평수는 그럼 밑에는 똑같은 건가요, 지금? 평수 똑같아요? 옵션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다 네, 있는 기본적으로 거죠? 있는 것만 있는 거고요. 올라가겠습니다. 보증금을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보증금을 만약 500으로 내리고 월세를 한 5만 원 올리는 약간 그런 방향도 되나요, 사장님? 내려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는 지금 뭐 물건은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증 조정이 최종적으로는 1000에서 안 된다라고 그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일단 다른 데도 둘러보려고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임장 갈 때 보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차가 되는지. 왜 물어보냐면 주차 팔려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옵션이 세 가지가 다 있는지, 네, 세탁기랑 뭐 냉장고랑 에어컨 다 있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보증금이 제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건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요. 보통 하루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10곳 정도 임장을 하는 것 같아요. 5시간 동안. 좀 쉬었다 가시죠, 짐 피디님. 빠지시죠? 힘듭니다, 지금. 잠깐 앉았다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어쨌든 지금 뭐 9개까지 네, 그렇죠. 확장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후에 최종 목표는 어떻게 돼요? 저는 33M2를 10개까지는 일단 창업하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고, 이 10개를 바탕으로 이제 더 큰 물건들, 33M2를 건물에다가 녹이든 아니면 펜션에다가 녹이든 여러 가지 공간에다가 이 33M2를 쓸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33M2가 제가 확장을 해가지고 제 최종적인 목표는 월 현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 33M2나 이 공간임대업에서만 나오게 됐을 때쯤 그냥 노트북 딱 하나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업무 보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직장 한 5년 넘게 다니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월급 모아서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언제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 가질까? 언제 건물주 될까? 라는 약간의 애완 같은 한계점이 항상 제 마음속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처럼 소자본으로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공간임대업이라는 사업이 그런 직장인들의 애완과 언제 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 직장인들에게 참 맞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날도 더운데 이 임장 다니는 게 보통이 아니네요. 힘드시죠? 예. 근데 그만큼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하루 몰아서 하면은 네. 시간이 남죠.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네. 하는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수익을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갑자기 제가 현타가 왔어요. 예. 좋다라는 거네요. 어떻게 그럼요. 네, 예, 네, 네. 메리트가 그만큼 있어서 대표님 아무쪼록 오늘 촬영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2천만 원 딱 세팅 끝나는 순간 네. 세계 일주 바로 떠나겠습니다. 떠나시기 절 바랍니다. 찾지 마세요. 저도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같이 가시죠. 캐리어 끌고.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